1902년 12월, 대한척이 한반도를 떠나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하와이 갤리코. 주권 잃은 땅을 떠난 조선인 102명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60년 뒤, 또 한 번의 이주가 시작됩니다. 한국전쟁 직후 최빈국으로 전락한 나의 나라. 머나먼 땅에서 외화를 조달하며 광부나 간호사로 일한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집단 이민으로 기록된 대규모 농업 이민. 이들은 낯선 땅에 희망을 심은 개척자였습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꿈을 위해 모국 땅을 떠났지만 모두 한인이라는 마음을 지니며 새로운 터전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재외동포 700만 시대,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은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전 세계의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출신 국기를 흔들며 저마다의 대표성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동포 2세 한인 회장부터 대륙의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연합회장까지 여러 나라에서 온 만큼 이들이 가진 사연이나 여건도 많이 다른데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만큼은 모두 같습니다. 다른 한인 회장님들과 교류를 해서 이제 조언을 받고 아니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의도로 한인회를 위한, 그다음에 이제 모국과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된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한류 이런 걸 해서 중점 여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한국 동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는 거거든요. 모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포들. 그들이 들려줄 나의 두 나라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중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백창기 회장은 오늘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포옹을 나누는 두 사람. 두 사람의 인연은 90년의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5년도 50주년을 할 때 파이널 무대는 우리가 한인들이 장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섭외를 하다가 우리 양 위원장님의 리더로 있는 또라이 밴드를 섭외를 했어. 10년 전 50주년 기념식에 말미를 장식한 공연자에서 이제는 60주년 기념위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1.5세대 동포 양원준 씨입니다. 아르헨티나 동포 사회에게 2025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입니다. 1960년대 말 농업 이민으로 아르헨티나에 첫 발을 내디딘 1세대 한인들. 이들이 다져온 터전 위에서 한인 사회는 반세기를 넘어 6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동포 사회는 지난 시간을 기억하며 한 해 한 해 연대의 순간들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한복에 매무새를 다듬고 원준 씨가 직접 프린팅한 단체복을 맞춰 입어보며 마지막 준비가 한창입니다. 동포 사회가 걸어온 지난 60년을 되새기다 보면 원준 씨는 90년 전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다른 나라로 와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잘 몰랐거든요. 낯선 이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원준 씨는 스스로를 이곳에 맞춰가야 했습니다. 가족 사업의 통역을 맡으며 현지 사회와 조금씩 가까워졌지만 모국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져 갔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국 방식으로 모든 걸 일을 진행하시려고 그러고 또 현지인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한국하고 너무 180도 틀리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원준 씨는 기억이 흐릿해져가는 나의 나라,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20년 넘어가지고 한국을 가서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지하철을 타보고 식당도 가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항상 그 다른 우물에서 온 개구리 같은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아,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분들하고 이게 저절로 잘 통하는구나. 잊고 지냈던 나의 나라를 다시 마주한 원준 씨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두 나라 사이에 문화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밴드 활동은 어린 시절 품은 음악에 대한 꿈의 연장선이자 90년째 원준 씨와 동포 사회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한인이 이런 음악도 하네? 락밴드도 한인이 이런 걸 하네? 신기해요. 밴드 구성원은 바뀌어도 무대 위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원준 씨의 모습엔 변함이 없습니다. 원준 씨는 10년 전 무대의 열정을 이어 올해 역시 기념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의 좋은 곡들을 저희가 커버하는 쪽으로 해서 페스티벌에 나가고 있습니다. 원준 씨는 음악을 통해 느꼈던 연대와 소속감을 동포 사회와 나누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음악으로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처럼 동포 청년들도 각자 취미를 찾아 함께 어울리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내가 속할 수 있는, 내가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바뀌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게 정말 큰 원동력이 돼서, 왜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문화전도사 원준 씨의 이야기는 이제 한인 사회를 넘어 현지와 모국을 잇는 큰 울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받는 쾌거를 이룬 겁니다. 한인회, 다른 단체 모든 분들이 같이 참 열심히 도와주시고 있고, 이 상은 정말 그 모든 분들에 의해서 같이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기념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무대 위에 오른 원준 씨. 동포들이 걸어온 지난 60년의 역사를 자축하며 신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음식 뭐 그런 게 다 알려지는 것 같아서 좀 자랑스럽고 네,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상상조차 못했어요. 문화처럼 이 다른 민족과 또 민족이 서로 만날 수 있고 저희의 위상을 알리고 또 저희가 아르헨티나 사회에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흥겨운 연대를 이어가는 원준 씨. 지구 반바퀴를 돌아 2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잇고 있습니다. 원준 씨처럼 자신만의 철학으로 한인 사회와 현지를 잇는 동포가 뉴질랜드에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노부부가 함께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채소를 고르고 장바구니를 채워나가는데요. 오늘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정성 가득 담은 한국 음식에는 한인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자살도 하는 걸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집에서 끌어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겠다.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해서. 지난 1997년 뉴질랜드에 이민 온 김은희 씨. 고등학생 시절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으며 사람을 돕는 일을 천직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국에서는 18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거는 약사로서의 그게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이민자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자. 그 결심 하나가 다시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자신이 없어갖고 딱 포기를 하고 한국 여성회장에 갑자기 이제 후배들이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하게 맡게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맡겨준 사명이구나, 직분이구나 해서. 이전에도 한인 이웃과 함께 소소한 봉사활동을 이어왔지만 후배들의 요청으로 시작한 한인 여성회 활동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민 여성들이 낯선 땅에서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강좌도 있고 법률 세미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진반 있고 또 무용반, 장구반, 영어 회화반이 2군데나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위로하던 약사의 마음이 이민사회에서는 돌봄의 리더십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그 역할은 더욱 빛을 발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과 고립 속에 힘들어하던 동포들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렌트비 2주 만에 딱딱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거 진짜 마음이 아팠고 뭔가 일조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예방주사도 저희가 나서서 연계해서 병원하고 맞게 해주고 또 나중에는 이런저런 사정들 얘기를 해서 여성의 자금을 풀어서 쌀과 라면 박스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주 보람 느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혼자가 아닌 사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람도 이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막을 수가 없지요. 저보다 더 좋아하고 더 봉사하니까 그거는 뭐 남을 위해서 봉사가 아니라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민 생활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는 것. 그 속에서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면서 약간 일이 없다면 조금 약간 우울해지는 기분? 그런 기분이 많이 들 텐데 이런 여가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진심 어린 헌신은 결국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한인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상을 받은 건데요. 은희 씨에게 이 상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모든 이웃의 여정과 같습니다. 자긍심 같은 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김은희 씨.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연대가 뉴질랜드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평범한 토요일 아침. 작은 교실 안에서 열심히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과테말라 한인사회의 중심이자 동포들이 함께 웃고 기대는 따뜻한 쉼터입니다. 오래된 회관에 누수를 막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지키며 공동체의 일상을 이어가는 일. 과테말라 한인회장 이기곤 씨의 평범한 하루입니다. 교민들이 한 5,500명이 여기 과테말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좋고 편안할 때는 한인회를 찾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인회를 찾는 거기 때문에 한인회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누구든 힘들 때 언제든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오다 가다 들러 안부를 전하고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지금껏 지켜온 한인회의 모습입니다.
건물도 노후되고 보수 공사 또 우기철이 여기가 좀 6개월 동안 우기철인데 우기철에 누수 현상도 많이 있어가지고 또 2층에는 한글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2세들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엄청 젊네. 그러네. 이럴 때도 있었구나. 여기가 어딜까? 그런 시기가 있었구만. 그리고 엄청 젊었다. 1980년대 후반 35의 나이에 처음 과테말라 땅을 밟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곳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다짐했던 이유는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공기 덕분이었습니다. 과테말라에 12월 달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에 비가 촉촉하게 와가지고 포근한 그 느낌이 정말 이렇게 산뜻하다 그럴까요? 아, 여기에 가면 뭔가 좀 산뜻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새로운 마음가짐은 때때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낯선 타향살이에서 느끼는 언어와 문화 차이가 생각보다 높고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우노도스 하나 둘을 배우고 왔으니까 오자마자 뭐 제가 언어 문제 또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이 나라 애들은 전혀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그 속 답답함. 그렇지만 낯선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있습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비료 회사를 운영하다 의류업으로 전향하면서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국 관계의 힘이야말로 낯선 땅에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됐습니다.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저희 직원들은 항상 가족같이 생각하고. Sí, estoy muy agradecida porque me dio la oportunidad de estar trabajando acá y sí, durante estos 4 años sí se ha portado excelente y es buen jefe. 이런 사업 철학은 한인회 운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동포라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 한인회를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과테말라 한인회의 운영 방침입니다. 한인회를 운영하는 부분들을 한인 신문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재정 부분까지 모두 다 이렇게 공지를 하셔가지고 한인 사회의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1980년대 후반 봉제 공장의 진출로 과테말라에는 한인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시간은 흘렀지만 한인 사회는 여전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 또한 제가 그 한국의 문화나 그 분위기를 잊지 않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비가 새는 한인회관을 고치듯 마음의 틈을 메우며 한인 사회를 지켜온 기곤 씨. 작은 손길로 쌓아온 신뢰의 시간이 내일의 과테말라 한인 사회를 만들어갈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에게 친정 같은 한인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한인회, 그것이 되도록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문화와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능력을 선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시 모국,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머나먼 타국에서도 광복 80년의 역사를 굳건히 이어온 동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일궈낸 진정한 주역들이십니다. 이날 동포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되며 국민 훈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제 모국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길을 나설까요? 저희들은 그런 디아스포라의 우회이면서 경제 영토의 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류 현지 사회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대한민국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재외동포들, 7월간 재외동포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서로 연대해서 함께 여기서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자의 길 위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한민족의 경험을 쌓아온 700만 명의 동포들.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동행을 이어나갈 것입니다.